갑자기 너가 누군지 바라봐. 난 내가 알고 싶어. 도대체 난 누구야? 난 어디서부터 왔고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나 위시엘로입니다. 오늘은 MBTI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부터 종종 댓글에 질문이 있었어요. MBTI와 애니어그램의 차이점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고, MBTI는 이런 유형인데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 같다. 혹시 이런 것들 이해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런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 영상으로 다 해소가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아주 오랜만에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7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 3번의 MBTI 검사를 해봤는데 3가지 다 다른 유형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MBTI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을 분석해서 만든 성격 유형이기 때문이죠. MBTI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렇게 4가지 척도에서 출발해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MBTI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떠들어도 될지 참 걱정이 참 많이 되긴 하는데요. MBTI 그 16가지 성격 유형 찾아가지고 만드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려니 하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니어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애니어그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분석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힘, 에너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장중심, 머리 중심, 가슴 중심. 이 3가지 중심에서 9가지 유형으로, 또 각 유형마다 부속 유형 3가지에 날개까지 나누면 총 5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MBTI와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다른 성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MBTI는 행동을 분석한 것이고 애니어그램은 내면을 분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MBTI 검사를 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나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게다가 그때 함께 검사한 사람들이 이제 그룹별로 모여 앉게 됐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 ESTJ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니까 정말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게 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7유형의 8날개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역시 7유형의 8날개고요. 우리들은 대부분 리더형이어서 각 모임에서 뭔가 하나씩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고 우린 다 목소리도 너무 크고 에너지도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구조 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할 때마다, 게임을 하던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 팀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었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았고 그 아이디어를 집약적으로 모으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정반대 성격 구조를 가진 팀들은 우리가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쪽 팀들은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고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순간에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16가지 성격 유형들이 구조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효과적인 설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다시 검사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게 나일까? 난 이게 전부인가? 왜 이렇게 다들 이게 나랑 똑같다고 하지? 진짜 내 모습을 알아줄 사람은 없나? 약간 씁쓸해지더라고요. 난 뭔가 명백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느낌.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MBTI 검사했을 때는 27살, 좀 아팠을 때였어요. 그때쯤에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강의를 한 3일 나가면 4일은 병원에 가거나 거의 누워서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4일 정도 푹 쉬고 누워있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 우연히 MBTI 검사를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E였던 외향이 I, 내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ISTJ. ESTJ 엄격한 관리자에서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딴 사람,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참 많은 시기였고, 몸이 아파지니까 마음도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우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분석으로 나 자신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놀랍다, 정말 나랑 똑같다, 공감된다, 너무 소름 돋았다, 80%는 공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는 친구나 애인, 상사와의 궁합, 설렘지수, 요즘에는 MBTI 팩폭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미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분석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반면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혹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은 내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 검사지를 체크하는 나는 양육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 모습이 절대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한 10년을 3-4번을 해봤는데 한 번도 제 유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설사 그게 실제 자기 유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야 라고 딱 말을 해버리면 반감이 들기 쉽거든요. MBTI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분석이기 때문에 저처럼 다르게 나오면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지금 외향이 나왔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좀 감성적인 부분이 풍부하게 나왔구나, 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의 나의 내면적 이유, 본래 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애니어그램 유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2가지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재미로 한번 비슷한 유형을 찾아봤습니다. 애니어그램 장중심 1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완벽하다입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고 옳음과 정직에 매달려 사는 애니어그램 1유형과 비슷한 MBTI 유형으로는 용의주도한 전략가이며 돌부처 같은 원칙주의자인 INTJ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본능을 중시하는 1유형과 달리 INTJ는 본인의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애니어그램 가슴 중심 2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도움을 준다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 그들과 어울리는 MBTI 유형은 INFP, 열정적인 중재자가 있는데요. INFP는 보상이 없어도 순수한 의도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가슴 중심 3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성공을 한다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으로 승부하는 3유형과 어울리는 MBTI 유형으로는 사교적인 외교관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사교적이며 승리와 명예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타적인 ESFJ에 비해 애니어그램 3유형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애니어그램 머리중심 5 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지혜롭다 입니다. 이들은 학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아주 깊이 파고들죠. 이들과 비슷한 MBTI 유형으로는 INTP, 논리적인 사색가입니다. 연구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것은 같아요. 하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생각이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INTP와 달리 애니어그램 5 유형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애니어그램 머리중심 6 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성실하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들과 비슷한 MBTI 유형으로는 ISTJ가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것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까지 아주 비슷하지만 혼자이길 바라는 ISTJ와는 달리 6유형은 권위자와 함께 하려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애니어그램 7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행복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비슷한 MBTI 유형으로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흥분을 잘하고 스타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과 현실을 회피하는 것까지 비슷하지만 7유형의 6날개이신 분들 중에 부속 유형의 개인 본능인 분들이 더 비슷하고 다른 7유형 분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기발랄한 활동가인 ENFP도 7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장중심의 8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힘이 있다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8유형과 비슷한 MBTI 유형은 찾을 수 없었지만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가 그나마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유형도 ENFJ처럼 사회운동가가 많기는 하지만 ENFJ가 진심으로 이타주의라고 표현된 거에 비해 실제의 8유형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움직임은 전혀 다릅니다. 장중심 9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평화롭다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거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평화를 깨는 작은 일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유형이죠. 이들과 비슷한 MBTI 유형은 찾지를 못했어요. 9유형처럼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은 힘있게 밀고 나가고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수용적인 분위기의 유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가슴 중심에 나는 특별하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 4유형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댓글에 4유형과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가 비슷하지 않냐,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가 4유형과 비슷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자세히 보니까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같지만 4유형이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ISFP처럼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4유형은 인간 내면에 관심이 많고 죽음을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의 깊은 심연에서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SFP는 4유형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MBTI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나온 유형은 INFJ, 선의의 옹호자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나라고? 진짜 내 모습이랑은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애니어그램 검사를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고선 해봤더니 5유형이 나왔더라고요. 실제 저는 7유형인데 7유형과 5유형은 화살 관계에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화살은 자기가 건강하면 애니어그램 화살 방향에 있는 장점이 나오고 스트레스 상황이면 애니어그램 화살 방향에 단점의 유형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진짜 내가 선의의 옹호자나 오유형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격을 검사한다는 것에 참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지는 그냥 나를 알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너가 누군지 바라봐. 난 내가 알고 싶어. 도대체 난 누구야? 난 어디서부터 왔고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때 갑자기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 범위가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럴 때 이 애니어그램, MBTI 성격 유형들이 이런 것도 있어. 한번 알아볼까?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약간 도움을 주는, 약간 토스해주는 이런 정도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MBTI나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내 주변 모든 사람의 유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검사를 그들에게 적극 권유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가 막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는 하지만 상대방이 너는 이래 라고 말하는 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았고 편해졌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너도 같이 하자 하고 내 마음을 주는 거지만 상대방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더 가까워지자고 한 얘기인데 더 벽을 세우는 일을 내 자신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나 자신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성격 유형, 성격 분석은 하나의 거짓 자아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이 세상 열심히 살기 위해 내가 쓴 가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거짓 자아에 넘어 내 본연의 모습, 참나, 진짜 내 본심,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숨어져 있는 그 참나를 만나러 가는 길 여정 중에 그저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MBTI와 애니어그램의 다른 점이랄지 뭐 엄청난 분석이랄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MBTI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성격 유형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 것. 또 내가 좋다고 상대방에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는 이 성격 유형은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를 바라보는 도구,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 이 세 가지 정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